네, 매일 아침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뉴스픽 시간인데요.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에 뭐 즐거운 일 있으셨나요? 집에서 김장하고 왔습니다. 집에서 뭘 했다고? 김장? 김장, 네. 야, 김치 맛있었겠어요? 네네네, 맛있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한번 알아보죠. 이거 저도 사실은 좀 놀랐는데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거 조금 또 우리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연일 3,000명대에서 4,000명대를 이제 확진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네. 델타 변이 영향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서 지금 아프리카와 유럽 이쪽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네. 남아공을 위주로 지금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접 국가에 주로 퍼지면서 유럽인 벨기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쪽까지 퍼져 있고요. 지금 홍콩과 이스라엘에서도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남아프리카 8개국은 입국을 금지를 했고요. 네. 향후 추이를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도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서 오늘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현재 지금 뭐 다시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이렇게 되돌아갈 수는 없고 네. 방역 패스를 강화하는 방안 이쪽을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이라고 부르는데 네.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 8개국을 방역 강화 국가, 위험 국가, 뭐 격리 면제 제외 국가 이렇게 지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그 오미크론이 발발할 것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다. 네네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백신의 한 90%를 전부 다 세계 강대국이라고 해야 되죠. 뭐 네. 우리나라도 좀 포함되겠습니다만 네. 20개국이 전부 다 독점하고 있어서 이렇게 최빈국들이나 뭐 개발도상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의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안 돼 왔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뭐 돌아다니면서 사는 건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부스터샷을 맞는 게 네.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빈국에게 넘겨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부스터샷 대신에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았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결국에 터질 일이 터지고 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결과적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방역 대책을 새롭게 좀 엄격한 것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서 또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예. 사람 수도 좀 모임 수도 줄여야 되고 예. 또 저녁에 또 시간도 또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죠. 지검장, 중앙지검장이 되자마자 그 부인인 김건희 씨 연봉이 2배로 뛰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중앙지검장 되던 시절에 네. 김건희 씨가 2억 4천만 원 상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은 이제 후원사와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등을 통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공수처 등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 당시 인사청문회 당시에 김도읍 의원 질의를 빌려서 또 이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자의 배우자는 수년 동안 코바나 컨텐츠를 재직하면서 원래 연 2,8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앙지검에 오르자마자 2017년에 같은 해인 2017년에 상여금 5천만 원을 지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연봉이 2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5,200만 원을 받았고 상여금은 2억 4,400만 원을 수령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후원사들이 지원을 하고 이걸 김건희 씨를 통해서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남편이 고위공직자 아주 그것도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네. 중앙지검장이 되자마자 사실은 급여가 이상하게 올랐더라. 그거는 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주로 이제 협찬을 통해서 네. 이 돈을 마련하는 곳인데 처음에는 연봉 2,800만 원 정도 받던 사람이 갑자기 남편이 중앙지검장이 되자마자 상여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연봉 이외에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연봉 자체를 2배로 올리고 네. 상여금도 2억 4,400만 원을 수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의 돈이 그냥 갑자기 막 밀려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 이러면서.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뇌물성 후원을 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 검증이 네.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대가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네. 사실 뇌물로 그냥 아무것도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뇌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네. 근데 대신에 적금을 든다, 네. 보험을 든다 이런 말로 표현되는 그런 직무 관련성이 당장은 없어 보여도 나중을 위해서 돈을 좀 미리미리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청탁 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요 금지법 위반에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네. 자, 이거 왜 수사할까? 지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지금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업으로 바쁘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바쁘다는 그 사업에 제기되는 의혹들 이걸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엔 지금 사업 관련한 부분들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전원 구속됐어요. 예, 김건희 씨 네, 네, 빼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지금 소환 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뭔가 계속 형평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합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네. 공무원을 개인 수행비서로 뒀다 이러면서 네. 지금 맹공을 퍼붓는 것 같아요. 지금 당 중앙선대위 이양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면서 김건희 씨는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서 개인 돈을 써가면서 회사를 운영해왔던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쓰고 있지 않냐. 네. 여기 대해서 민주당 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 공직선거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무총리급 의전을 왜 받아야 하느냐. 국무총리급 의전이요, 네. 이게?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하여튼 다 밝히세요. 내가 네. 보기엔 다 밝히는 게 좋고요. 뭐 특히 김건희 씨 의혹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김혜경 씨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같은 선상에 놓고서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오. 영부인이 될 사람들 아닙니까? 영부인이 될 사람들은 뭐 정확히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의문투성인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50억 클럽으로 보통 불리우는 네. 그런 고위 전 공직자들 네. 줄줄이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근데 편의를 봐주기 아니냐? 왜 비공개 소환하냐? 네. 또 이거 그냥 사건 덮으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조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불구속 소환 조사에 있어서 이제 중앙지검이 이제 1층 로비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하기 때문에 기자들을 안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포토라인에도 서게 되고 질의응답 받게 되는데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6일과 27일 주말 사이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이렇게 해서 소환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네. 비공개로 됐고 뭐 별관이나 이제 다른 곳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면죄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금품 로비 수사가 이제 시작됐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 편의 봐주기라고 하지만 결국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편의 봐주기인지 그냥 봐주기인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인데 이 중에서 실제 돈을 받은 50억이 간 사람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난 돈 받은 적도 없다. 자기네끼리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입장인 거예요. 자, 곽상도 전 의원은 문화재 관련해서 편의를 좀 제공해주고 봐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은행 컨소시엄 돈 관련해서 뭔가 좀 역할 해준 거 아니냐. 그래서 뇌물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주말 동안에 공수처 망신당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 검찰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기다려보죠. 네, 오늘 한동희 기자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